네, 자, 월요일 주식시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흐름이 좋고 특히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102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베팅의 순간 저희 증권광장 첫 순서에 배치했죠.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오늘은 어떤 베팅으로 시작하겠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 특집입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지금 다 20개월 선에 와서 반등의 그 시점에 전부 와서 전부 다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줍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제가 3년 동안 주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형주는 그러나 반도체 그 중소형주들은 다 활발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반도체주들은.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만드는 회사죠. 우리가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원자의 세계를 이용해야 되는 반도체의 그 숙명적인 어떤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랑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팹리스, 뭐 칩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이렇게 다 분업화가 되기 시작하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소품종 대량 생산할 때처럼 공장을 막 모든 라인을 다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자동차라던가 뭐 카메라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조금씩 또 고객사 요구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든 라인을 갖추는 거는 할 짓이 아니죠. 필요가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파운드리 생산만 해주는 업체에서 TSMC가 독보적으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팹리스 그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라고 해서 애플이나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칩리스라고 해서 팹리스와 그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만들었을 때 파운드리가 그대로 설계도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칩리스라는 업체가 약간 디자인을 해서 더 쉽게 바로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칩리스 업체. 우리나라로 따지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회사들이에요. 디자인 하우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패키징을 해서 싸주고 정기적인 그 특성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역할. 그런 업체들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서 그 삼성전자랑 그 TSMC가 굉장히 나노 경쟁에 들어가고 있어서 뭐 언론에 보면 3나노다, 2나노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점점 더 그 3나노, 2나노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 같은 그 칩 안에다가 누가 더 미세하게 선을 그려 넣느냐, 그러니까 선폭이 누가 더 줄어드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전자 현미경으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자 현미경은 지금으로서는 전공정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전공정은 뭐 거기 증착이다 무슨 뭐 나오잖아요. 세정이다 막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 이제 패키징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검사하는 건데, 전공정 쪽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제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샘플 검사들을 해서 공정에 이상이 없는지, 뭐 거기 뭐 그 굉장히 큐티클 같은 먼지 덩어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 현미경은 점점 더 필요할 수가 있겠고, 원래 그 산업용으로 쓰이기 전에 학술 연구용으로 많이 쓰였었죠. 이게 파크 시스템즈가 나사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사 같이 정밀한 그 어떤 제품의 제어가 필요한 것에 원자 현미경을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용이 더 많았는데 산업용 쪽에서 이렇게 TSMC랑 삼성전자가 나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필요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산업용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그러니까 대학교 연구실에서 쓰던 원자 현미경을 산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게 점점 개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는 나노 경쟁을 하면 할수록 머리카락의 수십 분의 수백 분의 일 그 굵기에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파크 시스템즈 할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개월 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에 못 사셨던 분들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겨냥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지난 3분기 실적은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증권사들에서 좀 실망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기대는 높여도 괜찮을까요? 네, 3분기에 2분기죠. 2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고요. 3분기에 다시 47억 흑자가 나왔고, 이번 연도 192억 예상되네요. 지금 그 분기 온기로 봤을 때 매출액 908억에 영업이익 192억인데 작년에 712억에 150억이었고 2018년에 418억에 57억이었습니다. 매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18년도로 따지면 매출액 2배에다가 영업이익은 4배가 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원자 현미경처럼 작은 세계로 들어가지만 주가의 흐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일단 손절가 13만 원, 목표가 16만 원으로 2021년 4월 달 최고 가격 16만 700원 근접한 가격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크 시스템즈를 첫 번째 종목으로 봤습니다. 저희 오늘 반도체 특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소장께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진작에 부정하시면서 관련해서 특히 삼성전자 투자를 좀 유보하셨잖아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좀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아니요, 반도체 중소형주는 원래 좋게 봤고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얘기했던 거죠. 삼성전자 9만 원에 팔으라고 하고 이제 사자고 하면은 정상적인 거죠. 이제 사면 됩니다. 지금 사면 되고요. 아, 근데 삼성전자 지금 매수 신호가 왔다. 예,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일단 사과를 하고 해야지. 그걸 9만 원부터 계속 사라고 해놓고 여기서 9만 원, 10만 원에서 계속 사라고 해놓고 6만 원이 갈 때까지 계속 사라고 한다? 그거는 뻔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그 메신저를 공격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목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보시라고요. 엄청난 그 연봉을 받고 그 애널리스트 분들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얘기하다가 내려가니까 갑자기 7만 원, 8만 원으로 낮추고 그러면은 총알이 없는 개인들은 10만 원부터 7만 원까지 계속 사 들어가라는 얘기인지 그 사이에 엔터주라던가 뭐 이런 컨텐츠주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내가 사라고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예. 10만 원부터 사라고 해놓고 6만 원에 와서 또 사라고 하면서 내가 예전부터 사라고 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인디언 기우제 같은 투자법이거든요. 인디언이 비 오는 때 어차피 비는 내리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계속 비 오라고 하면 언젠간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좀 보수적이셨는데 지금은 살 때가 왔다. 살 때인데 컨텐츠주처럼 그렇게 이익이 빨리 나진 않아요. 이게 정고점을 가려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라보고 사시는 분은 좋고요. 대신에 중소형주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벤더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그 여러 가지 벤더들을 걸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을이 될 수 있는 네덜란드 ASML 같이 만약 되면 그런 어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업황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이유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특집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테스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테스나도 지금 20개월 선에 왔기 때문에 20개월 선에 온 게 지금 2019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볼만 하고요. 테스나는 후공정의 대표적인 업체죠.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그 후공정이 크게 패키징을 싸고 그러니까 피자를 다 만들었는데 피자에다가 이제 되게 고정 핀 박잖아요. 고정 핀 박고 삼각형으로 자르고 박스 싸가지고 배달을 가죠. 그래서 이제 박스를 싸는 게 패키징이고 마지막에 그 토핑이 빠진 건 없나 고정은 잘 돼 있나 그게 검사예요. 패키징과 검사로 나눠지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역할이다. 검사를 하는데 요즘 무슨 검사하냐면 웨이퍼 검사를 하고 요즘에 또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랑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다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지금 요즘에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 3-4개씩 달려 나와요. 좋은 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테스나가 검사하는 그 부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거의 이제 뭐 DSLR하고 경쟁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소니의 뭐 그 DSLR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뭐 그것처럼 성능 좋은 그 폰에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테스나가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라고 TSMC가 투자라고 뭐 이런 반도체의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후공정 쪽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분업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하는 업체들의 그 어떤 주가도 훨씬 더 몸값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테스나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43,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목표가를 얼마까지 네, 손절가 43,000원,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수사님 저희 지금 파크 시스템주와 테스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또 문의를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 다시 한번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났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투자할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반도체 업황을 보시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가 좀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변수는 혹시 뭐가 있는지 왜 지금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바뀐 건 좋겠습니다.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가격 매력이 있다. 예, 9만 원대에서 이미 다 팔으라고 얘기해 드렸고 이제 6만 원 후반 저희 육자를 본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육자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떨어졌다니까 삼성전자 그 무슨 그 가격이 떨어지고 고점 하락 논란이고 다 가격 하락 나왔잖아요. 팩트로. 그 대만의 트렌드 포스라는 그 가격 사이트에서 나온 대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 육자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 육자라고요. 앞자가. 그 메모리 네.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계속 가격 떨어질 거니까 가격을 체크하면서 가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가격이 반등할 때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예 밑에서 살 수는 없어도 뭐 무릎이나 허리점에서 사게 된더라도 반도체 가격의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우리가 너무나 기회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하지 않고 아까 중소형주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자를 봤기 때문에 육자는 그 거의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테스나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예, 어버브 반도체도 2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주들이 전부 20개월 선에 왔어요. 20개월 선에서는 다 매수할 만한 지금 가격대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완전 다른 거죠. 가전용 반도체예요. 우리 냉장고라던가 뭐 그 전자레인지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는 두뇌,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만드는 업체인데 가전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사양이 떨어져요. 겨우 대화 정도 하는 거.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2나노, 3나노 경쟁하는 TSMC와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가장 고성능 프리미엄 반도체고요. TSMC도 대부분 그런 거를 80% 이상의 그 라인을 전부 그쪽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가전용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거는 3% 미만이에요. TSMC가. 가전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보다 더 떨어져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는 그 가전용 반도체 쪽을 그 주력을 하기 때문에 가전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시대에 맞춰서 어버브 반도체는 더 좋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에서 가전용 MCU를 만들던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용 그 지금 MCU를 진출할 지금 야욕을 드러냈어요. 근데 ADAS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즘에 다 달려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는 게 MCU고 차량용 반도체의 30%를 차지하는 게 지금 MCU입니다. 지금 다 MCU가 없어서 지금 이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MCU가.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던가 일본의 르네사스라던가 네덜란드 NXP가 3대 회사가 다 지금 MCU를 생산을 못 해가지고 MCU를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싶은데 설계도를 TSMC에 줘도 TSMC가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TSMC는 그걸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언젠가 생산될 한 2, 3년 동안 그 수요를 맞추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용 반도체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로까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차량용 반도체가 시간만 흘러서 생산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진다고 하면 어버브 반도체는 2, 3년 동안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세팅을 해놨다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가전용이나 차량용 반도체 쪽을 노려보고 싶으면 어버브 반도체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팹리스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제주 반도체가 있어요. 제주도에 아주 그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연구하시는 제주 반도체 연구원분들 거기에 투자하시면 예, 제주도의 감귤만 유명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차량용 가전용 쪽으로 어버브 반도체를 할 수도 있고 그 업태별로 나누어서 팹리스 쪽의 제주 반도체 아니면은 칩리스 쪽의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분업화된 그 사이클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17%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다양한 분야가 다 오르고 있어요. 업태별로 나눴을 때도 오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업종별이라고 하나요? 뭐 반도체 업종이 네, 핸드폰 뭐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가전용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올라요. 이게 아무래도 네, 그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가면서 또 기대감이
네,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너 부재로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반도체 공장 투자하게 되면 우리 부품사도 거기 들어가고 이런 기대감이 이 업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주 반도체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16,0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하나, 둘, 셋 사실상 4종목으로 네, 반도체 관련 특집으로 베팅의 순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에코마케팅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너무 반도체를 갖고 오는 것 같아서 하나를 에코마케팅을 했거든요. 예, 에코마케팅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안다르가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작년 589억 영업이익 나온 것보다 적은 394억이 찍혀 있는데 매출액은 일단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의 그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회사를 장악하고 그런 시간이 에코마케팅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코마케팅은 마케팅 회사인데 전혀 다른 마케팅을 하잖아요. 거기에 아예 임직원을 파견해서 그 회사의 일원이 돼버립니다. 정말 마케팅 회사처럼 계약 관계에 따라서 딱 마케팅만 하고 계약 기간 끝나면 치고 빠지는 그 업태가 아니잖아요. 에코마케팅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악이 필요한데 에코마케팅 제가 보기에 안다르가 좀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고 인수하고 지금 보면 그 뮬라웨어라던가 잭시믹스라던가 지금 안다르라던가 아니면 룰루레몬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매장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위에 보면은 그 레깅스가 애슬레저룩화가 돼가지고 지금 일상복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효성 TNC가 작년에 뭐 레깅스 그 소재로 해서 스판덱스로 엄청나게 가긴 했는데 이제는 그 뒷단에 있는 마지막 단에 있는 애들이 오를 때가 아닌가. 효성 TNC가 마진을 엄청 많이 남겨 먹어서 지금 이제 그게 잘 된다고 해서 스판덱스 소재를 만들려고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지금 공장에서 내년부터 쏟아져 나올 거예요. 스판덱스가. 그러니까 그 단은 이제 효성 TNC는 제가 보기에 이번 연도가 최고의 어떤 에너지를 분출했었던 것 같고 내년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그 레깅스 스판덱스를 이용한 레깅스 이 지금 뭐 애슬레저룩을 만드는 회사들의 의류 회사들의 주가가 갈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지금 급격하게 3만 3천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16,550원까지 갔거든요. 가격이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다르 이제는 퇴임한 전 회사 그러니까 전 대표가 갑질했다라는 논란이 생기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7% 가까운 19,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손절가 18,5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너무 짧나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좀 올려야겠네요. 전 20개월 선까지 일단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이탈된 적이 2017년도 이후에 얘는 없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것도 빠졌죠. 감안을 해야죠. 왜냐하면 20개월 선이 붕괴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뭐 여기서 망할 회사면은 그렇죠. 버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저거 안다르 인수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호라가 제때 못 터졌어요. 오호라랑 FNF가 미스터 바우어라고 둘이 같이 그걸 인수했거든요. 둘이 네. 비슷한 시기에 맞아요. 이 예. 젤레일 회사를 인수했는데 네. 젤레일 회사를 인수한 시기가 하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젤레일 회사가 터지려면 내년도 여름에 호캉스를 다 몰으려 가면서 풀파티에서 그걸 다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클럽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유흥주점이 그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오호라 뭐 글루가 그리고 미스터 바우어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코로나 팬데믹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풀릴 그게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자, 에코마케팅을 그러면 리오프닝 수혜주로까지 보겠습니다. 스판덱스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레깅스를 만드는 안다르의 수혜를 네, 에코마케팅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또 주가가 장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6%대 시작을 했는데 7.5%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2만 원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에코마케팅까지 살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